미키 17의 두 분의 주역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오늘 통역은요 미키 17에서 스크립트 번역과 언어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최성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성재님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감독님 자리해 주시죠. 와우. 자, 오늘 정말 저는 사실 이 관에서 제가 진행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자님들 많이 오신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행사도 저도 한 4, 5년 만에 하는 것이다 보니 무척 오랜만에 하다 보니 막상 그래도 시작하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네요.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은 사실 지금 차기작 촬영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꼭 오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와 함께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 think that's right. Yeah, it's great. 안녕하세요. 예. 네, 한 번도 한국에 서울에 오지 않았다는 적이 저는 굉장히 또 놀라웠습니다. 예전에 그 홍보 활동할 때 한국에 왔을 법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분들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었고 저희 뭐 감독님이라던가 다른 분들 같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받기 전에 감독님 영화 소개부터 먼저 감독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마이크를. 네. So we'll start the press conference here. Just briefly introduce the film for us, please. 이 미키 17이란 영화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파이 SF 영화지만 동시에 되게 인간 냄새로 가득한 그런 되게 인간적인 SF 영화랄까요? 이 옆에 있는 로버트 패틴슨 님이 연기한 이제 미키라는 되게 평범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묘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그래서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느낌의 SF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에게 되게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SF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저 시내21의 이자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은 전작을 통해서 계급과 계층 문제를 영화에 녹여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영화 속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제도로 그 목숨을 보전받는 동시에 보험이나 가족 같은 사회적 제도 안에 또 소속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키 17에서는 어떤 계급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또 관객들이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계급 문제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까 앞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이 되게 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불쌍한가?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직업 자체가 죽는 직업이에요. 반복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또는 죽을 가능성이 높은 임무를 부여받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계속해서 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미키 17인데 저 17이란 숫자가 17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새롭게 프린팅이 돼요. 출력이 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복제인간 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고요. 그야말로 우리 프린터에서 서류 뽑듯이 이렇게 인간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좀 되게 비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인데 출력된다는 게. 그래서 이 원작 소설에서 이제 미키 7인데 원작 소설에서의 핵심 컨셉트도 휴먼 프린팅, 인간이 인쇄된다, 출력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매번 출력되는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이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극한 직업의 극한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미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계급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가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전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미키의 성장 영화 같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은 미키 7인데 10번을 더 죽이셨어요. 네, 좀 횟수를 좀 늘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번 충분하지 않다. 이게 그 일상적으로 이게 자기 직업인데 더 일상적으로 더 많이 더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출장을 10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자 느낌 같은 거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인가요? 지금 마이크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에서는 소설보다 미키를 10번을 더 죽여서 17번을 죽이게 됐는데 저는 배우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신이 연기할 미키를 17번이나 죽여서 이제 가져온 봉준호 감독의 스크립트를 보고 좀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로서 좀 어떤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극본 자체가 정말 재밌었고요.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그 크레이지하고 빨리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극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이면에 있는 멘탈리티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키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정말 바로 복잡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복합성이 높았고, 그렇고 굉장히 그 약간의 그 이면에 휴머도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캐릭터를 보면 실제 그 자신감이 1도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물인 거죠. 어떠한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멍청한 점도 있어요. 뭔가 약간 그 블럭이 있는데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영감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개를 연기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버릇이 나쁜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교육을 시켰는데 항상 교육이 안 됐고, 그래서 맨날 집에서 오줌 넣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맨날 훈련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러면 갑자기 뒤로 누워서 애교를 부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약간 미키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뭔가 벌을 못 내리게, 그게 어떠한 벌을 내려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7번을 죽어야, 그래야 깨닫는, 그럼 이제서야 삶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았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17번을 죽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죠. 아마 이 로버트 패틴슨의 모든 것을 이번 미키 17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반려견과 함께 봐야 될 영화라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예. It feels like we'll be able to see all sides of you in this movie, and maybe we should see this with our pet dog. 미키 되게 불쌍해요 영화에서. 착한데 조금 멍청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1인 2역을 하는 셈이에요 사실. 미키 18, 미키 18도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되게 복잡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기자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그 개봉일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 회사와 감독님 간의 최종 편집본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 조율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로버트 패틴슨 씨 굉장히 멋있고 중후한 역할도 하지만 또 지금처럼 조금은 좀 귀엽고 어수룩한 캐릭터도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만큼 배급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 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뭐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허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그런 복잡한 여건제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뭐 재편집을 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그런 뭐 복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디렉터스 파이널 컷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영화였고 또 워너에서도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영화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존중해 주셨고 뭐 저나 스튜디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다 잘 끝난 작업이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 때문에 뭐 좀 변화가 있었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3월에 전 세계에 그리고 2월 말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이 로버트 패틴슨이란 배우는 배트맨 같은 또 슈퍼히어로 영화도 있었지만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프티 브라더스 사프티 형제의 그 굿타임스나 또 라이트하우스 등대 윌리엄 데포랑 출연했던 그런 또 미국의 되게 그 뛰어난 인디 영화에서 또 되게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관심이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키 17이란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키 17, 18 사실상 1인 2역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뭐 약간 멍청하고 불쌍한 17의 느낌에서부터 또 예측 불가능하면서 되게 기괴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18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소심하고 불쌍한 미키에서부터 좀 광기 어리고 폭발적인 미키까지 그 둘이 다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처음부터 로버트 패틴슨님을 생각을 했었고 캐스팅 과정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어요. 본인도 되게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싶었나 봐. 그랬던 거야?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Could you 같은데요. please answer that? 이 작품 선택한 이유. Why you decided to take on this role? Yeah, I mean it's like 이러한 캐릭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규모의 거대한 영화에 보기 힘든 캐릭터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유머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에서도 굉장한 유머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 turn up on set and it would look like this.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보이는 세트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굉장히 또 가볍고 이제 정말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장면도 촬영을 하고 이러한 사이파이 영화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용감한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만남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죠.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가 지금 사실 기자님 뒤쪽에도 제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 많은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고 계셔서 마이크가 지금 어디 쪽에 하고 곧 드릴게요.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추아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께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 원작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셨는데요. 원작에서는 미키가 역사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제 망한 자영업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인물의 과거를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영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원작 소설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작에서는 좀 그래도 미키가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고 뭐 뭔가 약간 이제 지적인 얘기들도 늘어놓기도 하고 또 원작의 성격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파이 하위 장르 중에 이제 하드 사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기술적인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소설에 한 챕터 걸러 다 과학 얘기만 있는 정도로. 근데 제가 과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오로지 땀 냄새 나는 인간들의 얘기로 이제 각색을 쫙 채워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미키도 저는 좀 더 워킹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노동계층, 좀 더 외로운 친구, 좀 더 가엾고 불쌍한 친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가 이런 극한 직업에 휴먼 프린팅, 인간으로 출력되면서 계속 위험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과거사를 좀 더 단순하게 그렇지만 또 더 외롭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티븐 연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티모라는 캐릭터인데 그나마 유일한 친구인데 그다지 유익하진 않습니다. 미키에게 여러 가지 해로운 측면도 많은 복합적인 인물이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키가 영화 속에 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얘기 들었던 더 불쌍하고 가엾고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키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를 바꾼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로버트께 질문 드릴까요? 세계관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 Have you ever seen my film? 봤니라고. I just there's something about 감독님 well, like Bong is probably one of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한 전 four or 세계에서 five directors 지금 현재 in the world 본 감독님 working 같은 now 분은 at 한 the levels 4-5분 working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ho's 것 같습니다. 그 정도 has 레벨에 that 되시는 kind 분이 of level 정말 of appeal 모든 to, 배우들이 I think, to 함께 every 있고 single actor in the 같이 world. 일하고 싶어 하는 Everybody 그런 wants to work 감독님이시죠. and but I think it's something 그런데 본 감독님 there's 영화를 something about 보면 watching his movies where you can the 그 world is so 세계관이 굉장히 idiosyncratic, 특별하죠. so unique to him. 그리고 말이 됩니다. Especially to me, it 굉장히 makes sense 개인적인 그리고 on a 감정적인 very 선을 personal, 건드리는 부분이 emotional 있습니다. level. Like, it's like it, 정말 you 딱 can't 왜 really 그런지 define 설명을 말로 exactly 형언하기는 why 굉장히 they work 어려운데 the way they work, but they 특히나 always 이제 do. 퍼포먼스적인 And 측면에서 especially in 그렇고요. performances. And, 지금 저 살인의 I 추억을 saw 굉장히 오래전에 Memories of 봤었는데 Murder many years ago, 뭔가 and there was something in 그 the 영화에서의 performances where, 퍼포먼스를 보면 it kind of reminded 그 me of, 떠오른 like 기억이 Godard 굉장히 performances, 약간 like when you can kind of switch between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자유롭게 just very, very 넘나드는 quickly, and it doesn't 그리고 allow the you're 그 not kind of guiding 어디언스 the 간의 audience 그 too much between 장르의 genres. 구분을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도 볼 수 And there was 있도록 하신 것 just something 같았어요. about performances 그래서 in that movie 이런 that I 영화를 was 저는 like, I 너무나도 하고 wanna do something 싶었고 like that so much. And 본 감독님이 yeah, when I heard what 이 would you do, 그 저를 I just 생각을 was 하셨다고 했을 때 racing at 저도 the 너무나 chance. 빠르게 손 들었습니다. 미키 but Mickey 17은 17 근데 is my 그게 favorite, 제 obviously. 본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거겠죠. 아까 나 포함 4-5명이라는 그 감독님들 누구예요?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자랑 좀 하죠.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좀 신뢰가 될까봐 여쭤봐도 될까요, 로버트? Can we ask you that 센 question, 분들로 Rob? 말해줘요. Oh God. The list. 호이스. 자, 올해 들어 가장 곤란한 Oh 상황이 God, I 아닐까 literally I don't want to. I'm still trying to have a career. 아직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해서 They change all the time. 항상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kay, we won't bother you.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자, 지금 마이크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는지 지금 사실 뒤쪽에도 많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이 됐나요? 네. 오늘 충분히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의 김소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여기 이쪽에 시대적 배경이 그 2050년대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몇백 년 후가 아닌 좀 30년 안팎인 이제 멀지만 또 가까운 한 세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큰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지금 이런 빠른 발전에 의해서 이제 영화적 표현이나 주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니면 더 담아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네. 있죠.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근미래죠. 예.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는 아마 그때쯤 되면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생생하게 겪으시게 될 여러분 세대에서 그런 일이란 얘기고 그만큼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이파이 물론 뭐 듄 같은 영화처럼 되게 서사적이고 아주 먼 우주의 저편에서 또 아주 뭐 석이 막 훌쩍 시간대를 뛰어넘는 그런 웅장한 사이파이도 물론 SF 영화도 좋지만 재밌고 또 훌륭하지만은 우리 작품은 되게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끼리는 뭐 농담처럼 발냄새 나는 사이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인간 냄새라고 할게요. 인간 냄새 나는 SF 영화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되게 가까운 근미래로 더 끌어당기고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몇 년도였지? 우리 우리 성재님과 같이 원작 소설을 이제 번역해 준 거를 제가 보면서 이제 작품 처음 각색 준비했었는데 훨씬 뒤죠. 어쨌든 훨씬 더 미래예요. 근데 훨씬 더 우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곧 겪게 될 미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 10년이면 2015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쭝얼쭝얼 그 핸드폰 붙들고 서로 대화하리라고 상상 전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또는 불과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사실 무척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보이는 일들이 조금은 사이파이, 그러니까 SF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것입니다. 진짜 살인의 추억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 그 시대만 해도 그렇죠. 논두렁에서 이제 경운기 타고 형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찍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또 되게 큰 갭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뒤쪽에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문기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마크 러팔로가 이제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푸티지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그 인간성 상실이 당연시된 이제 근미래 배경에서 정치는 그 영화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뭐 오늘날의 현상에 비추어 감독님께서 영감을 얻은 지점이 있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패틴슨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미국 일부 연예 매체에서는 한국의 정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약간 이민을 준비 중이시다 이런 뭐 익명 매체를 인용한 보도들, 익명 소스를 인용한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문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감독님들과도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로버트 패틴슨부터 진짜 그 한국에 정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o let's start with you, Rob. Do you actually have plans to immigrate and settle down in South Korea? I do. That's why I'm actually looking for. 네, 있습니다. 진짜 아파트 찾고 있어요. I actually did hear that as well. I don't know why.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고요. 지금 온 지 하루도 안 됐습니다. 사실 24시간도 안 됐는데 한국 영화 산업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을 그리고 많은 훌륭한 배우분들을 보면서 저도 컸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고 한국 작품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도 한국 작품에서 로버트를 많이 만나 뵙길 바라고 어제 공항에 입국할 때 정말 많은 팬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Yeah, it would be great to see you in more Korean films. Yesterday, when you came to the airport, there were a lot of fans waiting for you and greeting you enthusiastically. What was that like?
I mean, it's always just such a surprise to me.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 그렇게 나와 계실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I'm just so happy that people are excited about the movie. 네,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긴 여정이었는데 지금 포스터나 막 이미 막 갖고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보기 한국에 좋았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미래의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혹시 영감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뭐 SF 영화를 제가 뭐 아직 영화 편수가 이제 미키를 포함해서 8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4편 정도는 SF 또는 SF 비스무리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이 다 보면 괴물, 설국열차, 옥자, 그다음 이번에 미키 27 전부 다 정치적인 풍자를 담고 있고요. 사이파이 영화의 또 그게 매력, 그러니까 SF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SF 장르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번 미키 17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평생 한 번도 악역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던 우리 마크 러팔로님이 그 뭐랄까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옵니다. 조금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유형의 독재자 캐릭터인데 조금 얼빵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 좀 위험한 귀여움이죠. 모든 독재자들이 또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군중들을 사로잡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오는 어떤 위험함이 또 있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서 마크 러팔로가 되게 즐겁게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땐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역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나한테 왜 이래?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정의로운 뭐 시민운동 역할 하신다거나 뭐 그런 뭐 투사 역할 하시고 그런 정의로운 역할만 많이 하셨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되게 즐거워하셨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받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P통신의 박주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은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는 혹시 이제 사이파이인 만큼 AI를 영화에 사용하는 담론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AI 시대에 대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버트 배우님께는 혹시 영화를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되게 어려웠거나 좀 챌린징했거나 아니면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따로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여러분들도 AI 때문에 많은 궁금증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져보시고 계시리라 추측이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매일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다큐멘터리 보면은 거기 누구야 우리 새돌림 이세돌림이죠, 그죠? 네, 바둑. 이세돌림의 뭐죠? 73수였나? 그 신의 수 있었잖아요. 알파고를 굴복시킨 그 수를 그런 수를 한 3페이지 걸로 한 번씩 등장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리라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AI를 내가 요리할 수 있을까? AI는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매년 한 편씩 써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최고 라이벌이 AI였네요. 좀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영화 업계에서도 이제 엄청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과 그쵸.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민한 상태입니다. 네. 자, AI는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자, 로버트 우리 그 연기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거나 재밌었던 그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 달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I think probably I don't know if it was that challenging because it was really 네, fun. 어려운 도전 과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An alien. I don't
know if this is a spoiler. 외계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포일러일까요? 스포일러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포일러일까요? 제가 외계인과 But in,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language. 근데 이제 외계어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언어였습니다. 감독님께서 만들어낸 언어였어요. It is quite. It was very. I think the challenge was that you feel like 네, you look like 그때 the biggest 어려움이었다면 idiot that you've ever 굉장히 looked like. 멍청해 보인다. 카메라 앞에서 거의 태어나서 가장 스스로가 좀 한심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현타가 오는 와중에 카메라 이제 촬영 후에는 조금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만들어진 언어를 굉장히 진중하게 배웠다는 측면에서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왠지 AI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Probably a language that AI cannot create.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크리처랑 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이제 현장에는 그걸 대체하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괴물대 배우들도 그랬지만 이제 패틴슨님도 그 되게 어색한 이상한 상황에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동시통역하는 분도 현타가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상적이었는데 그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곧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네. 저는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틴슨 배우께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이제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나 뭐 사회 계층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고 또 SF 영화에서도 또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 배우에게는 그 본 감독은 아무래도 해외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어떤 감독님 중에 한 분인데 함께 작업하면서 발견했던 감독님만의 강점,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이었는지 또 본 감독님께서 혹시 괴롭힌 면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집요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주인공 그 얘기를 하셨는데 주로 맞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힘이 없거나 뭐 권력이나 권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나리오 쓸 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되는데 이번 미키 17도 제가 반복적으로 되게 불쌍한 청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간단한 것 같아요. 무슨 슈퍼히어로 같이 엄청 뭐 힘과 파워와 위력을 가진 인물이 되게 쉬운 미션을 휘리릭 해치워버리면 거기서 뭐 나올 드라마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되게 간단하고 싱거워질 것 같고요. 그 반대로 힘이 없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미션이라든가 이 미키 17 영화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기의 능력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고군분투해서 헤쳐나가면 거기서 많은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약하고 또 문제점이 많고 조금은 불쌍한 그런 캐릭터들에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로버트 대답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었는데요. I think just actors wanna they just 네. wanna work with people who 배우들은 사실 stretch them 뭔가 kind of find 계속 new 한계에 areas in 도전하게 their 하는 creative 그리고 process. And I think 새로운 everybody 거를 can see 제시를 해주고 그런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를 더 이끌어주시는 본 감독님 영화를 보면 그렇죠. the mentality of most 그게 actors going around 보통 just 이제 trying 배우들이 to 가지고 find 있는 멘탈이 you're 아닐까 a scavenger, 싶습니다. trying to find 뭔가 정말 areas in 그 the bushes and 약간 헌팅하듯이 찾거든요. 사냥하듯 그 숲에서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 본 감독님 영화가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정도의 워크 스타일을 가진 감독님과는 또 저도 전에 작업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익숙했던 것과 또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독님이 굉장히
체계적이시고 굉장히 또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또 딱 실행을 하시고 그래서 원래 제가 익숙했던 것보다 시퀀스 자체를 적게 찍었습니다. 짧게. 그래서 마스터 퍼스트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그 씬을 다시 재촬영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담공님과의 작업은 2개 라인 하고 다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로넨버그 감독님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커버리지만 하시고 했던 그 경험이 유일했었는데 모든 장면을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몇 주 지나니까 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좀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한두 라인만 하면 정말 샤프하게 턴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전체 씬을 다 하면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배우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라인만 찍고 지금 지나간다고? 다른 배우들도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 일주일 지나고 이 현장 최고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에딧도 너무 잘 보여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에딧 자체를 현장 편집을 보여주신 게 굉장히 또 봉준호 감독님은 좋았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그 헐리우드에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Please spread the word on Dr. Bong in Hollywood. 네, 한국에서 원래 촬영 현장 다 대부분 현장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독 모니터 옆에 있으면 이제 현장 편집 기사가 컴퓨터 놓고 막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의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국열차 때부터도 그렇고 보면 그 외국 배우들이 항상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동시에 편집한다는 게. 근데 한국 감독님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지금 그 감독님의 그 진행 방식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논두렁에서 형사 찍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큰 갭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태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늘 새로운 비주얼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좀 이번에 논두렁이 아닌 우주 배경으로 찍으면서 어떤 만족감이나 해냈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현장 최고다라는 말까지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인상 깊은 디렉션이나 감독님과 나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만족감이 있으셨는지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인간 냄새 물씬한 SF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SF이다 보니까 외계 행성도 나오고 무슨 큰 우주선도 나오고요. 이 미키가 우주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도 뭐 조금씩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처음 찍어 보니까 찍으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도 제 25년 감독 경력의 최초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주인공 나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미키와 나샤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와중에 인간이 출력되고 있는 이 와중에 러브 스토리가 있고 그 정재리 씨가 만든 멋진 그 사랑의 테마 음악도 있어요. 예. 이 영화 멜로 영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뻔뻔스러울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랑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자, 로버트한테 인상 깊었던 디렉션 이야기. 네, 제가 I think Bong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마 감독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세요. 아우라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I think I also never
worked with someone. 그리고 having you two work together, I thought was 이제 so 두 fun. Two of 분이 my 또 같이 favorite things. I love 일하셨잖아요. 이제 when you went there 최성재님과 one day, one of my 감독님이랑. favorite pieces of direction I've ever had. 그래서 from 제가 any 이제 director. 받은 It 디렉션 probably 중에 won't make 하나가 sense 'cause you don't have Tesco here. 지금 테스코가 But 서울에 when you said 없어서 잘 we need to do 모르실 it 수 more 있는 Tesco Metro, 저희가 이 테스코 메트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they're not going to make sense as a joke. 지금 But also I love what you 한국에서는 said 이제 on the last 농담이 day.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It's like because you've been Sharon have been translating. 그다음에 이제 And I hadn't 저희 even thought about it at the time, but 샤론체님께서 translating for 항상 every 저희 single 이제 person 통역을 in the 다 crew 해주셨거든요. to go 저희 on. 스텝 And we 모든 heard 분들을 that 다 party at the 해주셨어요. 그래서 And 마지막에 just- 이제 how you 쫑 파티 feeling? 할 때도 계속해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래 샤론체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라고 이제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저기 최성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한 말씀. 예. 저는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고 근데 끝나고 정말 뇌가 녹아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소통의 중심에 계셨고, 예,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죠. 네, 그 제가 또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 한글로 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거를 또 이제 최성재님이 다 영어로 바꿔주셨고, 그런 번역이란 건 또 창의적인 여러 가지 그 터치가 숨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도 되게 훌륭한 또 영어 번역하시는 분이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또 소설이 또 해외에서 많이 읽혀지게 된 거라고 하는데 최성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거기서 이어와서 또 촬영장에서 모든 배우들과의 소통, 기술 파트 스태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 미묘한 게 많잖아요.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전달될까 싶은 미묘한 뉘앙스도 전달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제 작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배우분들이 뭐 여기 랍도 미키도 그렇지만은 다들 이제 샤론님한테 많이 의존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매개체 전달자 더하기 어떤 거기에 이제 본인의 창의적인 본인도 또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적인 이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하셔야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만요. 네 뒤쪽에 지금 마이크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중앙에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미키 예고편이 나온 뒤에 목소리 톤에 대해서 놀라는 그 관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더 배트맨이랑 너무 이제 정반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연기 톤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1인 2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키가 17번째까지는 그 인격적으로 캐릭터상으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18번째 미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마주하면서 지금 성격이 굉장히 다른 미키가 나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두 다른 캐릭터를 같지만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다르게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목소리는 이런 작품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로지컬하게 출발을 합니다. 이제 캐릭터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캐스라는 TV 쇼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릴 때 제가 보고 자란 그런 TV 쇼인데 그 두 캐릭터 간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거든요. 스티브 오하고 조니 넉스필이라는 캐릭터에서 스티브 오가 계속해서 계속 자해를 하면서 뭔가 그거를 즐기거든요. 딱 갑자기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흉내를 냈는데 그리고 조금 좀 다르게도 해보고 막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미키 17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하고 좀 수동적인 캐릭터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truly admit 정말 진정으로 if you feel like you're a total loser, 정말 you can 본인이 kind of just 루저라고 느끼면 just drift along. 이게 그냥 흐르는 대로 Hopefully nothing 둬버리죠. worse will happen to you. 그러면은 이제 뭐 You don't 최악은 really 면할 수 wanna 있겠지 look 이런 directly 생각으로 in the 그냥 mirror and realize how much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딱 거울을 hurt 응시하고 yourself and wasted 스스로를 your life in a lot of 해치고 ways. 그리고 And so it's 삶을 kind 뭐 of 허비했는지 paused 이런 this development. 깨달음을 And 하지 then when 않는데 18 comes along, 이게 지금 사실 18이 딱 등장을 하면서 18 is a kind of is a misprint. 그 Like he's 미스프린트거든요. kind of- 어떻게 보면 he hasn't 잘못된 got 프린트인데 part of his brain or something. 그 And, 뇌의 일부가 제대로 and 프린팅이 다 되지 so 않은 it's 거예요. kind of an identical twin, but 그래서 somehow 뭔가 they 일란성 have, 상둥이지만 it's like you're. I kind of interpreted it as 제가 18 is 해석한 17's kind 18은 of 17의 and so your subconscious 뭔가 그런 잠재된 자아, 왜 너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그거를 약간 의인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머리에서만 그렇게 나한테 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나와서 날 때리는 그런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로 하여금, 17으로 하여금 강제로 더 너 이거보다 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무서운 형 같은 느낌. 근데 결국에는 또 이런 그 애정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2편 찍는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통해서 직접 그 연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아까 손을 계속해서 들어주셨었는데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가벼운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CEO 뉴스 최재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친숙한 소재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데 저는 사채를 써서 마카롱 가게가 망한 게 역시 봉준호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집단이나 이런 가게 하는 분들이 되게 허접한 디자인의 마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I love 마카롱 하는데 저는 되게 허접하게 느껴져서 저래서 망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는데 혹시 좀 어떻게 고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카롱 좋아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마카롱이랑 다쿠아즈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주 먹고요. 커피랑 같이. 그래서 뭐라도 작품 쓰다 보면 어딘가 좀 마카롱이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없을까 하다가 기생충에서 보면 되게 가슴 아프지만 그 지하에 계셨던 분이 그 카스테라 가게를 했다가 망하셨 뭐 그런 사연이 있는데 미키에서는 왠지 좀 준비가 섣불리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인공이 뭔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왠지 좀 더 가엽고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던 거고요. 티셔츠요? 예, 디자인 마크 같은. 네, 뭐 제가 의상팀 할 때 따로 주문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긴 한데 티셔츠 그런 티를 입는다는 거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거기 던진다는 거잖아요. 뭐 이 완전히 정말 자기가 캠페인하는 걸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입었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배우들도. 그런데 이제 그 떨어져서 보면 약간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쵸. 슈퍼맨 티셔츠처럼. 근데 이제 마카ron인 거죠. 기자님의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닌가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디자인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해서 입은 의상일 텐데. 네, 그것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그 다양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자 질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키 17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o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day for questions. If you guys could say your last words to the audience enthusiastically waiting for Mickey 17's release. 봉준호 감독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무척 좋은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로버트 패틴슨 미키 두 미키를 연기해준
랍과의 작업이 무척 즐거웠었던 영화니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버트 패틴슨. Yeah, I just hope that everyone 네, who watches the movie is going to 꼭 have as 영화 fun a 봐주시는 time as 분들이 we had 굉장히 making 재밌게 it. It was 즐겁게 one of the most 저희가 enjoyable 촬영했을 때 느낀 experiences 재미만큼 I've had. 즐겁게 So, 보셨으면 yeah, 좋겠습니다. hope everyone out there loves it 네, very much. 저도 재밌게 작업했으니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틴슨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까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